이분은 또 독수리 오형제 중에 나머지 4분은 가담하고 김영남 대법관만 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사건인데요. 아동 성폭력 사건이죠. 성폭력 희생자인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이 사건에서 이 아동이 14세 10개월이었는데 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합니다. 철회한데 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란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요.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 처벌의 의사를 처리하고 말고 관련된 반의사불벌죄 여부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처벌의 유무를 오로지 청소년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만 맡기고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후원적 역할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심 법정에서 그 아동이, 혜성 아동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계속 버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반대 의견을 그리고 또 독수리 오형제가 5분이 또 뭉쳐서 반대 의견을 낸 게 상지학원 임시이사 사건입니다.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에 대해서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성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 독수리 오형제는 반대 의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학교 법인 임시이사들은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의 결의는 적법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임시이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사 자리에서 쫓아내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그랬는데 그 학교를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 결과는 잘못됐다고 지금 반대 의견을 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집행정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입장이었던 데 반해서 박시환, 김지영, 이홍훈, 전수환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서 수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돼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회복이 극히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중단할 이유 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래 기수와 서열 중심의 남성 엘리트 법관 중에서 대법관을 충원하던 그런 방식을 버리고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선임한 5명의 독수리 5형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남매라고 부르는 여성 대법관에서 부르는 그 시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대법원이 활기를 띠게 됐다. 반대 의견이 소부 사건 판결이나 정합의체 관계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개진되고 또 한 사건에서도 여러 개의 쟁점들을 대법관들이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게도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소수자, 약자의 권리, 또 재벌, 경제 권력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것들에 이 독수리 오형제의 아주 적극적, 또 획기적 이런 관계 성명을 보여줬다.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구하는 것 같긴 하네요. 대한민국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 대북간 구성을 조금만 달리 했더라도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그냥 이 사건은 이런 거야, 여태까지 그래와서 넘어갑시다 하던 사건이 다른 생각을 가진 대북간이 들어오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지금은 달리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대법관들도 또는 대법원 전체가 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도 바뀌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합의하고 그걸 판결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나라의 흐름 자체를 또 바꿔놓고 우리 생활을 바꿔놓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면은 판결도 다양해지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원 전체의 구조는 대법원을 맨 꼭대기에 놓고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조직 문화라고 그럴까요? 법관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기호 존치호 제가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판사님 부탁드릴게요. 판사의 지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전 판사입니다. 옆에 계신 신인수 변호사님도 전 판사님이시지만 이분은 좀 한참 됐죠. 판사님 그만두신 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인해서 판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독수리 5남매로 지칭되는 이분들, 여성 성분이니까 남매로 꼭 그러고 있는데요. 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법관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선망의 대상이고 누구나 나도 대법관 돼봤으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제 접게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하위 2% 판사 이런 판사들도 대법관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면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미리 체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과거에는 서열 중심으로 이렇게 성적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뜻을 잡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무죄 판결이 사실 많이 증가됐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워낙 좀 무리한 기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